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맞아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주위에 논과 밭이 펼쳐져 있고 몇 채의 고즈넉한 한옥이 자리 잡은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우리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민박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처음 볼 때부터 왠지 모를 기묘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여행 기분에 들떠있는 우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숙소에 짐을 풀었다. 첫날 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오랜만에 만난 만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지자 피곤이 몰려와 하나 둘 방으로 들어갔고 나 역시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다. 잠자리에 들자마자 곧 잠이 들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이 말똥말똥해졌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창문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든 것 같았다. 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뭔가가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을 긁는 듯한 불쾌한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 쪽을 바라보았을 때 깜짝 놀라 소리칠 뻔했다. 문 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초승달 모양의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머리 모양 같았는데 놀랍게도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에 경직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몇 분이 고스란히 흘러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형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확 퍼져나가며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고 있을 때 문이 덜컹거리더니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침대 위에서 얼어붙은 책의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춥고 축축한 바람만이 살며시 들어올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그곳에 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방을 나와버렸다. 거실에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나처럼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알고 보니 나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다. 각자의 방에서 비슷한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다. 우리는 민박집 주인에게 일을 말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저 그런 일도 있는 법이라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였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 누군가는 밤마다 뒤뜰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자고 일어났던 이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괴이한 일에 결국 우리는 휴가를 이틀 앞당겨 짐을 싸게 되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나는 우연히 민박집 서재에서 오래된 마을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전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마을에서는 과거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원통함을 알린다는 내용이었다. 그 영혼들이 찾는 것은 자신의 누명을 벗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안식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결국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마을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마을에서 겪었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경험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전설이 진짜인지 여부는 영원히 불명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된 이야기이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히 밤이 되면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으스스한 바람소리,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등이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집을 탐험하러 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커플인 수진과 영철은이 공포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 평소 공포영화를 즐기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직접 탐험해보기로 했다. 수진과 영철은 카메라와 손전등을 준비해서 밤이 되자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외관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두 사람은 긴장된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컴컴했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수진은 카메라를 켜서 둘러보기 시작했고 영철은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낡고 오래된 가구들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겁내지 않으려는 듯 웃어 보이며 다음 방으로 넘어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닥에서 쿵 소리가 크게 울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발밑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계속해서 집안을 탐험하던 중 그들은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있는 복도를 발견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사진마다 한 사람씩 얼굴이 지워져 있었다. 수지는 이 사진들이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철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탐험을 이어갔다.
어느새 밤은 깊어지고 두 사람은 지방 깊은 곳에 있는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했다. 지하실은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막상 지하실에 도착하자 그들은 기이한 문양들이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의식에 사용될 법한 기괴하고 복잡한 문양들이었다. 영철은 그때서야 이 집이 단순한 흉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선 그는 벽의 문양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식으며 그들의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섰지만 아무도 없었다. 공포에 질린 수지는 이제 그만 나가자고 했지만 영철은 지하실을 더 조사해보고 싶어 했다. 그 순간 벽에 그려진 문양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의 넋을 잃고 말았다. 아주 오래된 주술이 깨어난 것처럼 문양들은 빛과 소리를 내며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는 도저히 저택에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그들 앞에서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읊조림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은 예전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다는 귀신의 목소리일까? 두 사람은 힘을 모아 문을 열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서야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수진과 영철은 두 번 다시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충고했던 대로 다시는 그 집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조언했다. 결국 그 집은 여전히 마을 한구석에 남아있었고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되었다. 저택이 품고 있던 그날의 비밀은 시간이 지나도 미스터리로 남겨질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이 마을은 인터넷에서 유령의 산장이라는 명성으로 꽤 유명했지만 실제로 방문한 사람은 드물었다.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무서운 전설이 깃든 산장을 직접 탐험해보고자 했다. 첫날 밤 우리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마을 주민들은 외부인의 방문을 별로 반기지 않는 듯 보였다. 마을 입구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데 주인 할머니가 조용히 경고했다. 그 산장에 가지 마오. 위험하다오. 당연히 우리는 무시했다. 흥미롭지 않은가? 더군다나 여행을 온 목적이 바로 그 산장을 가는 것이었으니까. 우리 중 한 명인 지우는 특히나 그런 이야기엔 귀가 얇았지만 나머지 세 명인 나, 수진, 현석은 그 경고를 그저 재미있는 밈 정도로 여겼다. 다음날 우리는 이른 아침에 산장을 향해 출발했다. 산길은 예상외로 험난했고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지우는 계속해서 불안한 눈치였지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그의 긴장을 풀어주려 했다. 몇 시간의 도보 끝에 우리는 드디어 산장에 도착했다. 그곳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고 확실히 몇 년간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은 듯 보였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벽에는 이끼가 가득했다. 내부로 들어가니 시원한 공기와 함께 석유, 램프의 희미한 냄새가 풍겨왔다. 산장의 구조는 꽤 복잡했다. 마치 미로 같은 복도와 다락방, 비밀스러운 문들이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서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옛 가구들과 먼지 쌓인 소품들이 방치된 채로 있었다. 몇 시간을 둘러보았지만 그저 허물어져가는 오래된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수진이 소파 밑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산장의 마지막 거주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기록이었다. 페이지는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지만 몇몇 페이지에는 불안정한 필체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 창 밖에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 이 산장은 그의 것이 되어버렸어. 우리는 조금씩 무더위와 공포심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면서 여기를 더 파헤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산을 내려가는 것은 위험했고 결국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밤이 되자 산장은 더욱 으스스하게 변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삐걱거렸고 어딘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담요를 두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기로 했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런데 한밤중이었다. 나는 갑작스런 현기증에 잠에서 깼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복도 저편에서 다가오는 부드러운 발소리였다. 처음엔 환청이라 생각했으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친구들을 깨웠다. 모두가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는 점차 또렷해졌다. 어떤 존재가 아주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손전등을 켜며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이한 느낌을 떨치지 못한 우리는 밖으로 나가 히터를 켜고 산장에서 최대한 떨어진 벤치에 앉았다. 하지만 그때 산장 지붕 쪽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잠시 후 그것은 모습을 드러냈고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도망쳤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마치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다거나 익숙한 듯이 그들은 무덤덤했다. 유령의 존재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 산장을 찾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그렇게 우리의 산장 여행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끝났다. 도시로 돌아온 후 우리는 그 사건을 자주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각자 꿈속에서 때때로 산장의 그 그림자를 마주하곤 했다. 믿을 수 없는 공포의 경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야깃거리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그 공포를 겪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곳을 다녀온 이후로 우리 중 누구도 정확히 왜 산장을 찾았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것처럼.